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팀의 박정우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간의 흐름을 보자면 변동성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ETF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네. 우선은 좀 ETF 시장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무래도 지난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지수들은 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다소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이제 기술주 전반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집행하는 막대한 AI 투자가 과연 회수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좀 하락세에 불을 지폈었고요. 여기에 결과적으로 잘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10월 달에 이제 주요 데이터가 아예 산출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도 핵심 고용 데이터가 비어있어 판단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12월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던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또 이제 한국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2.5%, 7%씩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HBM 수혜 기대가 컸던 SK 하이닉스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주도주 중심의 ETF 같은 경우에는 많은 조정을 받았을 것 같은데 ETF 가운데서도 상승률이 큰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예. 지난주 좀 좋은 성과를 보였던 ETF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던 거는 비타 MG 소비 액티브였습니다. 이제 해당 ETF에는 이제 호텔이라든지 화장품과 같은 이제 종목들이 주요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타이거 여행 레저도 그렇고 솔 화장품 탑3 플러스도 그렇고 지난주 이제 수익률 상위 종목은 관광과 이제 K뷰티 관련 종목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일본과 중국 간의 이제 외교 갈등이 사실 좀 심화되면서 과거 이제 중국이 한국에 이제 한한령을 내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에 일본을 겨냥해서 아마 한일령을 내린다라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국인 관광이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관광과 K뷰티 관련 종목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는 이제 시장 전체가 아무래도 좀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았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수익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ETF는 많지 않았고요. 그나마 이제 중국의 한일령 반사 이익을 기대를 받는 이제 관광과 K뷰티 종목 위주로 이제 ETF들이 선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 시장 지수 자체가 지난주에는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 지수에 베팅을 하는 ETF를 어느 쪽으로 베팅을 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이번 주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표 지수형 위주로 사실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하락장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특정 주도 섹터보다는 이제 대표 지수형 ETF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는 이제 질문하신 걸 답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인 코덱스 레버리지가 차지하였고요. 이어서 이제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와 같은 대표 지수들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또 이제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반도체 역시도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고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ETF, 지수에 투자하는 ETF의 매매 동향을 보자면은 추세는 살아있다,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또 읽혀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에 요즘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정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 ETF 측면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럼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 조정은 결국 이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좀 두 가지가 결국 핵심 촉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후퇴입니다. 우선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보면은 시장에서 사실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투자 확대 속도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이 기업들의 캐펙스 증가가 장기적으로 이익으로 회수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수익 실현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이제
그 주요 시장의 걱정거리였다라는 걸 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사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요. 지난 목요일 날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었습니다. 이제 이 좋은 실적은 사실 AI 투자가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긴 하지만 이제 시장의 우려 사항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수익성 부분을 해소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지 못해 기술주 전반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후퇴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데이터 공백을 이야기 이제 연준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이제 40%까지 좀 급락했었습니다. 물론 뭐 지난 주말 다시 70% 수준으로 이제 연준 이사의 발표로 이야기를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질 때 민감히 반응하는 게 기술주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시장 조정을 함께 가속화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냐라고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이제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번 조정이 본질적인 추세 훼손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AI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을 계속 좀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AI가 버블이다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 핵심은 사실 투자 과열 그 자체가 아니라 투자의 원천이 되는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느냐 요건데요. 뭐 지금 사실 이제 현재 저희가 좀 준비했던 표가 있는데 이제 S&P 500 기업들이 사실 잉여 현금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보면은 사실은 이제 2025년 상반기 비율이 한 7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중반 이후로 사실 요 비율이 최고 수치까지 좀 올라온 건 사실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네. 지금 요 표는 이제 S&P 500 기업들이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자본 지출을 얼마나 하고 이제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표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현금 흐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 AI 인프라 투자는 단기 비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산업 전체에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장기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고려하면은 캐펙스 확대만으로 이제 시장이 과열 신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술주 섹터를 보시면은 IT 섹터는 뭐 현재 이제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과거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또 이익 기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현재 시점이 밸류에이션 부담의 조정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사실 버블의 붕괴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차트에서 살펴봤듯이 EPS 주당 순이익도 함께 주가와 함께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AI 버블을 믿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반도체 쪽 ETF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찝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여전히 AI 테마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AI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마 이제 반도체가 계속 좀 좋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높은 실적을 보였다는 점과 그리고 또 반도체는 AI 발전에 대한 핵심 기반 자원이다라는 점에서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조정은 좀 반도체 관련 ETF를 접근해 볼 만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상품 3가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ETF 모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제 핵심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만 좀 구성도랑 집중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코덱스 미국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과 그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반도체 섹터를 좀 대표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포인트를 두면서 집중 포트폴리오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3개의 ETF 상위 보유 종목 5개 비교해 보면 좀 더 이제 ETF가 어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를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코덱스 미국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위 5개 종목의 이제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각각 좀 사용하고 있는 벤치마크의 구조상 상위 종목에 대한 비중 상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엔비디아 같은 상위 종목에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경우에는 저희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메모리나 파운드리 그리고 장비, GPU를 포함해서 글로벌에서 AI 반도체 생태계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전략이라서 상위 5종목
비중이 80%를 훌쩍 넘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성장성에 좀 넓게 올라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나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 핵심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가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증시가 상승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는 ETF가 올해 들어서는 수익률이 좋았네요. 이 밖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뭐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사실 한국 국내에서도 다시 지켜봐야 하는 게 반도체 부분인 건 맞기는 한데요. 근데 이 외에도 한번 좀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 배당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 지금이 또 찬바람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도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높여온 게 사실 또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최고 세율 개정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개정 방안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배당 소득과 관련한 최고 세율은 이제 최대 45%인데요. 근데 이번 7월 말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제 고배당 상장사에 대해서 이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이제 최대 35%로 과세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고 세율을 낮춰서 25% 수준까지 완화하자는 의견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요건에 해당하는 고배당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계속해서 좀 많은 관심을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관련한 ETF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표의 상품들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간 배당률은 사실 이제 변경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연간 배당률이 3% 후반에서 이제 4%대까지 나오는 상황에 수익률 역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자본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배당주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논의가 ETF를 포함한 이제 펀드까지는 아직은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이 논의가 ETF에까지 반영이 된다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설령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수요가 높아져서 해당 종목들을 편입한 ETF들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세액과 관련해서 세금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ETF에서 쓸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ETF가 있습니까? 네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사실 우리가 찬바람 불면 배당주 투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찬바람 불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이제 개인연금 투자잖아요. 왜냐하면 연말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연금에는 세액공제를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요 관련해가지고 좀 적합한 ETF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TDF ETF를 한번 좀 고려해 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TDF가 뭐냐면요, 이제 그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인데요. 이제 투자자분들의 은퇴 예정 시기를 타겟 데이트, 즉 목표 시점으로 두고 생애 주기별로 위험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은퇴 시기가 많이 남은 그리고 점점 이제 은퇴 자산 적립기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퇴 시기가 가까이 오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점점 안전 자산에 가까운 자산들로 이제 은퇴 자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투자자분들이 개인의 연금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와 같이 이제 조금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TDF는 투자자분들의 은퇴 시점에 따라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은퇴라는 도착지를 목표로 해서 연착륙으로 갈 수 있도록 자산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TDF를 ETF로 만든 게 바로 이제 TDF ETF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사실 워낙 또 다양한 TDF들이 있는데요. 우선 2040과 2050 은퇴연대하는 대표 ETF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TDF라고 하는 글자 뒤에 다 이제 2040이라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타겟 데이트, 즉 이제 목표로 하는 은퇴 연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로 나온 키움 TDF 2040 액티브는 2040년을 이제 2040년에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재 지금 시중의 대부분 운용 회사들이 사실 TDF를 이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TDF라고 검색하셔서 나오고 있는 상품에 뒤에 여러분들의 예상 은퇴 연도를 고려해서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TDF가 아직은 퇴직연금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100% 모두 TDF, ETF로 구성하는 게 가능한데요. 다만 지금 현재 정부가 TDF 가운데 ETF 형태를 안전자산에서 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서 이 부분은 향후 제도 변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